CSS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면 좀 전에 여기 오타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타는 수정을 했어요. 오렌지. 자, 지금 상태 HTML은 이제 다 했고 리셋도 다 했고 타이포그래피에 위계해서 여기까지 다 잡았고 주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이제 헤더로 들어가 보자고요. 헤더의 스타일을 잡아볼까 합니다. 자, 현재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화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링크의 스타일을 다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바디의 폰트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8픽셀에 오픈 산스로 나오고 있고, 트윗 컬러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헤더의 스타일을 볼까 합니다. 자, 홈페이지의 PSD를 보시겠습니다. 홈페이지의 PSD를 보면 우리가 지금 헤더가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헤더에 잘 보면 밑에 그림이 비쳐요. 그러니까 그림이 비치는 감을 좀 보려면 그러려면 아래 슬라이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먼저 해서 그림을 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에는 우리가 지금 요거 하나가 다 슬라이드고 얘들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처리를 할 거니까 안에 높이를 좀 지정을 할게요. 여기 이 높이를 확인을 해서 공통으로 쓰이는 클래스명에 가서 얘한테다가 높이를 주고 얘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HTML에서 보면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스타일을 먼저 잡겠다라는 얘기냐면 이게 배너 얘의 스타일을 먼저 잡겠다는 얘기예요. 자, 배너의 높이를 지정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각각의 높이가 아니라 아니다. 배너는 특별히 잡을 게 없고 슬라이드 하나하나의 높이가 잡히면 얘 높이가 잡히면 저 배너의 높이는 자연스럽게 잡힐 겁니다. 안에 있는 얘. 자, 슬라이드마다 공통적으로 배너 리스트 안에 이 슬라이드마다 공통으로 쓰이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배경을 지정한다, 배경이 반복이 되지 않는다, 배경이 가운데 중앙이 보이게 할 거다, 배경의 높이가 있다. 이걸 다 이 녀석한테 할 거고, 그럼 얘한테는 뭐 할 거냐면 배경의 이미지 경로가 다르다. 그것만 얘한테 지정을 할 거라고요. 배너 리스트 안에 슬라이드의 스타일을 적어볼게요. 스타일스에 가서 얘부터 적어보겠다고요. 배너 리스트 안에 클래스명 슬라이드의 스타일을, 공통적인 스타일을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스타일은 얘의 하이트가 다 똑같습니다. 얘한테들마다 다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리핏 속성이 반복이 되지 말라라고 나와야 되고, 얘들마다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이 다 똑같습니다. 포지션이 센터에 탑이 보이게 할 거예요. 얘는 지금 브라우저 너비를 다 쓰게 할 거라고요. 다 쓰게 하고 거기에서 센터 탑이라고 하고, 줄어들더라도 높이를 우리가 지금 주는 높이를 커버하게끔 백그라운드의 사이즈 속성도 커버로 하겠습니다. 높이 이제 포토샵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높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반복되지 말아라, 센터의 탑이다. 그리고 높이는 줄어들더라도 너비를 다 채우되 이가 가지고 있는 높이까지 커버를 해라 라는 게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의 다 특징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얘들 슬라이드 1 얘 배경은 따로 있고, 그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해서 여기에 URL이 들어온다고요. 2, 3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여기 위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서 백그라운드라고 해버리고 이미지를 지정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위에서 애써 지정한 이것들이 다 도루묵이 된다라고 했어요. 리셋이 된다고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위에서 각각 지정했는데 바로 밑에서 걔를 한꺼번에 쓰겠다라고 하면 이 URL만 있지 나머지 속성, 여기에 썼던 이 속성들은 다
리셋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서 바뀌는 것만 콕 집어서 해줘야 얘들이 유지되면서 요것만 바뀌는 거라고요. 이거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 순서가 바뀌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각각 적었으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그러면 하이트를 포토샵에 가서 지정을 해보도록 하지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컨트롤 클릭해서 얘들이 레이어를 바로 찾으시고 컨트롤 클릭 위에 그리드가 먼저 선택되네요. 그리드 잠글게요. 그리드의 그룹은 선택하고 이렇게 잠궈 주십니다. 그리드는 잠궈 주시고 다시 컨트롤 클릭할게요. 이동 툴 레이어 오토 켜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를 이렇게 바로 찾았다고요. 해당 요소의 높이 확인을 해볼게요. 컨트롤 하고 여기에 썸네일을 콕 클릭하면 선택력이 나오는 거죠. 선택력 나왔고 F8 눌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600픽셀의 너비가 있어요. 아니 높이가 있어요. 그러면 얘 하이트 600픽셀 지정할게요. 슬라이드마다 하나의 높이가 600이다. 반복이 되지 말아라. 가운데 상단이 보이게끔 해라. 줄어들더라도 높이를 커버를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배경은 지정을 해볼까요? 각각의 배경 이미지스 안에 슬라이드 1 BG JPG 지금 작성하고 있는 CSS를 기준으로 한 칸 나가서 이미지스 폴더 안에 얘입니다. 경로 작업 없으시게 넣어주세요. 2, 3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얘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지가 요만큼만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 얘가 좌우로 이동은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미지가 요만큼뿐이 안 나올까를 봐야 됩니다. 검사를 해볼게요. 여기 이미지에서 검사해봅니다. LI에 올려봐 주세요. 일단 부모부터 타고 와볼까요? 아니다. LI를 보면 지금 LI는 너비를 다 쓰고 있어요. 1263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left가 여기에 자동으로 우린 얘한테 포지션을 준 적이 없지만 우리가 로드한 cycle2의 라이브러리가 얘한테 다 포지션을 주고 있다고요. 포지션을 보면 탑 0, left 0 돼 있습니다. 그런데 LI한테다가 너비를 안 주면 얘가 안 나와요. 여기 left 0만 돼 있고 우리가 LI한테 너비를 준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CSS에 가서 얘들 너비를 한번 줘볼게요. 먹나 안 먹나? CSS에 가서 여기 지금 얘한테 공통적인 스타일 아닙니까? width 100% 줘볼게요. 클래스명 슬라이드에 가서 공통적인 스타일이니까 width 100% 해봅니다.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다 쓰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너비를 다 쓰고 있다고요. 슬라이드에 너비가 빠져 있어서 지금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비 100% 주니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슬라이드 잘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 여기 이제 헤더를 해보자고요. 헤더 봅니다. 홈페이지의 PSD를 볼게요. 홈페이지의 PSD를 보면 헤더가 누구 위에 올라와 있냐면 이 슬라이드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이때 뒤에가 살짝 비쳐요. 그러면 저거는 이 자체의 오페셋을 줬다는 게 아니라 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백그라운드에 오페셋을 줬다는 얘기예요. 요거 백그라운드에 색깔은 뭘 줬고 오페셋을 뭘 줬는지는 포토샵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얘가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배너 위에 올라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완료본을 잠깐 볼게요. 완료본을 보면 배너는 안 움직여요. 스크롤을 해도. 포지션 중에 안 움직이는 포지션이 있었어요. 무조건 화면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걔로 해야 되는 거고 검은색이 이때 뒤에 비치게 하래요. 그 사이에서 로고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있답니다. 일단은 뭐부터 해보실 거냐면 검은색에 뒤에 비치면서 이렇게 고정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헤더가 위에 상단에 고정이 됐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있는데 얘처럼 이렇게 고정이 됐으면 좋겠답니다. 자, 포지션 중에 무조건 화면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는 건 포지션에 픽스드가 있었어요. 앱솔루트가 아니에요. 픽스드가 있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냐면 얘를 다 감싸고 있는 헤더입니다.
헤더가 지금 전체 너비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얘한테 백그라운드를 주고 그 백그라운드는 뒤에 비춰야 되니까 단순히 RGB가 아니라 RGBA를 써야죠. 포토샵에 알파 값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헤더에다가 가서 스타일을 잡아 보지요. 여기 헤더에 와서 백그라운드부터 먼저 줘볼게요. RGBA 해서 포토샵에서 확인해야지 무슨 색을 줬고 오페서티는 몇이었는지를 포토샵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헤더 비지 얘를 찾았고요. 지금 보면 요 레이어에 오페서티가 80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의 RGB 값을 확인하고 거기에 알파 값으로 0.8을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RGB 값을 확인을 해보면 검은색이네. 그러면 검은색에 오페서티가 80이 있다고요. 적어볼까요? RGBA 검은색에 0.8 해서 배경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얘가 화면에 고정돼 있대요. 자, 화면의 고정은 포지션 픽스드입니다. 그렇죠? 픽스드를 하면 붕 뜬다 안에 있는 컨텐츠의 너비만큼만 자동으로 너비가 잡히더라 라고 해서 화면에 어떻게 잡히냐면 이렇게 잡힌다고요. 안에 있는 컨텐츠의 너비라고 해서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요만큼 잡히다가 순간 사라지네? 자, 왜 사라지냐면 지금 요거를 이제 파악하신 분은 구현을 했겠지만 사라졌다고요. 왜 사라지냐면 우리가 지금 빌려온 이 사이클 2는 li 슬라이드 하나하나마다에 뭐가 있냐면 z 인덱스가 있어요. g 인덱스가 있다고요. 예, 검사를 해보면 요소 검사 해보면 슬라이드 li 자체에 z 인덱스가 100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 더 큰 것도 99도 있고 97도 있고 예, G 인덱스, Z 인덱스 여러분의 앞에 가깝고 먼 정도의 인덱스가 있다고요. 이게 지금 포지션이 어떤 건 앱솔루트 돼 있고 뒤에 보면 어떤 건 앱솔루트 돼 있고 얘가 돼 있으면 자, 동급으로 포지션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헤더드 포지션이 있죠? 밑에 있는 배너 안에 li도 포지션이 있죠? 동급이라고요. 그런데 li에 있는 포지션에는 Z 인덱스가 훨씬 더 높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고 우리가 만든 헤더가 안 보이는 거라고요. 그럼 헤더가 쟤를 이기게 하려면 최소한 Z 인덱스가 100보단 커야죠.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슬라이드를 우리가 직접 짠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걸 빌려왔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지금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Z 인덱스가 있다고요. 그래서 올려봅니다. 헤더에 가서 Z 인덱스를 쟤보다 높게 이렇게 올린다고요. 한 칸만 올렸어요. 101 이렇게 한 칸만 올렸습니다. 자, 저장하고 보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있긴 위에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너비를 다 안 쓴다고요. 왜?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만 너비가 잡힌다라고 했으니까. 안에 있는 컨텐츠가 지금 누굽니까? 안에 있는 컨텐츠가 요 div라고요. div는 우리가 위드를 준 적이 있거든요. 컨테이너에서 1130의 화면의 가운데 있어라고 위드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잡히는 거라고요. 그래도 지금 너비가 다 안 잡히는 건 헤더가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 너비가 잡히지만 우린 헤더가 너비를 다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얘한테 left 값을 0으로 하고 right 값을 0으로 하든가 아니면 left 값을 0으로 하고 width를 100%를 주든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left 0, width 100% 해볼게요. 그러면 이 너비를 이렇게 다 쓸 거라고요. 안전한 방법은 혹여나 헤더 안에 패딩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거랑 더해져서 틀어질 거니까 안전한 방법은 right 값을 주는 게 안전해요. 왼쪽 오른쪽 해서 왼쪽에도 붙어 있어. 이 요소의 left가 기준이 left에서 붙어 있어. 이 요소의 right가 기준이 right에서 붙어 있어.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됐다고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픽스드를 안 쓰고 앱솔루트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픽스드를 안 하고 앱솔루트를 쓰면 위에 고정되어 있지만 헤더랑 같이 넘어간다고요. 바디가 넘어가면 같이 넘어간다고요. 지금 요 스타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포폴에 배경 위에 얘가 슬라이드 위에 얘가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면에 고정되진 않고 같이 넘어가는 컨셉이 있다고요. 그분들은 앱솔루트를 쓰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스크롤하면 넘어간다고요. 여기 위에 올라와 있지만 바디가 움직이면 같이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이 앱솔루트고 픽스드는 누굴 기준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화면을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화면을 기준이니까 화면, 여기 이 화면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화면은 안 바뀌어요. 지금 보면 바디가 바뀌지 화면은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노트에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HTML이라고 해놨잖아. 기준을. 바디가 아니라고요. 지금 바디는 위로 올라가요. HTML이 기준이라고요. 이 모든 요소를 감싸고 있는 HTML이 기준이라고요. 픽스드는. 여기까지 됐지요. 요거 한 줄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롯을 배웠을 때 가장 먼저 해봤던 로고가 왼쪽, 메뉴가 오른쪽 있대요. 로고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에 로고가 나오게 해주시고 메뉴가 오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가로벨이 되게 해줘 보십니다. 라고 했냐면 헤더의 위아래 여백부터 확인을 하래요. 디자인을 보면 지금 그리드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있다고요. 위아래 한 줄을 쓰고 있고 이 한 줄은 우리가 이거 디자인할 때에 패턴을 이용해서 27픽셀 라인의 패턴을 이용해서 이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고요. 위아래 27픽셀 지금 누구한테 공간을 주려고 하는 거냐면 헤더 태그한테 헤더 태그의 안쪽에 여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딩을 써야 되겠죠. 패딩을 27픽셀 라인에 이렇게 해서 패딩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한다고요. 헤더에 가서 위아래 27픽셀의 높이의 공간을 먼저 만들고 하겠다고요. 헤더에다가 패딩을 지금 이렇게 줍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서 보면 이제 위아래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로고가 왼쪽에 있고 메뉴가 오른쪽에 있대요. 그러면 HTML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일을 시켜야 되냐면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가 왼쪽에 가고 얘가 오른쪽에 가는 거예요. 섣불리 이 자식 요소를 오른쪽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고요. 큰 부모부터 먼저 너 왼쪽으로 너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 다음에 그거 안에서 가로별이라고요. 자,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제 플롯을 걸려고 하는데 플롯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상기 좀 해볼게요. 지금 플롯을 안 건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나오구나 볼게요. 로고는 블록 요소예요. 한 블록을 다 쓴다고요. 한 블록을 다 쓰고 얘도 블록 요소, 얘도 블록 요소, 얘도 블록 요소예요. 그죠? 다 블록 요소니까 얘들도 한 블록을 다 쓰면서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로고 밑에 내부가 세로로 있겠네. 지금 그죠? 여기에서 화면을 확인을 해보면 로고가 한 블럭을 부모가 만들어준 1130의 너비 안에서 얘가 한 블럭을 다 쓰고 있고 내부도 한 블럭을 다 쓰고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세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너 왼쪽으로 가, 너 오른쪽으로 가 라고 플롯을 걸어줄 거라고요. 플롯의 특징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 메모한 거든 핵심 정리든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플롯의 특징 다시 한번 봅시다. 플롯의 특징 부분에 볼게요. 자, 플롯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였냐면 플롯을 걸면 요소가 해당 방향으로 이동하더라 입니다. 지금 로고가 지금 왼쪽에 있는데 왜 플롯을 걸어주냐라는 분들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데 왜 플롯 레프트를 꼭 걸어줘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해당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플러스 얘 너비가 어떻게 잡힌다? 안에 있는 뭐에 맞춰서? 컨텐츠에 맞춰서. H1이 지금 이렇게 한 블럭을 다 쓰고 있는데 누구의 컨텐츠에 맞춰서 안에 누구의 컨텐츠 이게 알맹이지 않습니까? H1 태그의 알맹이, 컨텐츠의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얘의 너비가 줄어든다고요. 지금 우리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얘가 왼쪽에 있고 얘도 플러스를 걸면 지금은 블록 요소라서 한 블록을 다 쓰고 있지만 누구의 너비에 맞춰서 이것들의 너비에 맞춰서 너비가 자동으로 줄어들 거라고요. 너비가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너 왼쪽으로 가, 너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플러스를 걸겠다고요. 누구한테? 얘랑 얘한테. 얘가 누굽니까? 헤더 안에 로고입니다. 이 페이지에 로고가 한 군데뿐이 없으니까 그냥 로고라고 하셔도 되고 만약에 푸터에도 로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헤더에 로고라고 꼭 집어서 해야 돼요. 하고 누가? 헤더 안에 내부가 이 페이지에서 내부는 예쁜이 없으니까 그냥 내부라고 할게요. 이렇게 양쪽으로 플롯을 걸어준다고요. 너 왼쪽으로 가, 너 오른쪽으로 가. 자, 이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자고요. 브라우저 화면을 봅니다. 로고에서 얘 왼쪽으로 가 라고 했고 얘 오른쪽으로 가 라고 했어요. 검사를 해보면 헤더 안에 컨테이너 안에 로고가 왼쪽으로 가 라고 했고 내부가 오른쪽으로 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헤드 컨테이너에다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세요. 개발자 도구에서 컨테이너에다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시라고요. 컨테이너에다가 살짝 마우스를 올리면 얘 높이가 제로로 나와요. 자, 플롯의 특징에서 자식 요소들의 플롯이 다 걸리면 누구? 지금 컨테이너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플롯을 건 겁니까? 이 H1과 내부한테 플롯을 걸었다고요. 그러면 이 부모인 div가 이 자식 요소의 높이를 못 알아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높이가 안 나오고 있다고요. 자, 못 알아보고 있고 이게 요소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어떤 요소든 간에 이 크기가 제대로 안 나온다면 그건 CSS를 잘못 짠 겁니다.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온전히 돼야 된다고요. 안 나오잖아.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면 얘 자식 요소들의 높이를 못 알아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플롯을 걸면 뒤에 따라오는 애들 달려들더라. 얘 왼쪽으로 걸렸지, 얘도 왼쪽으로 걸렸지. 그래서 이 div까지 이 div 높이까지 말아먹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여기 이 요소의 뒤에다가 공백을 만들고 플롯을 해지해 주는 걸 항상 해줘야 된다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플롯을 걸어서 좌우로 배치를 예를 하려면 그래서 역으로 얘의 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그 컨텐츠의 뒤에다가 공백을 만들고 플롯을 해지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HTML 짜면서 제가 가장 많이 코치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로로 배열하는 게 있는데 걔를 감싸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버리면 걔한테 플롯을 걸어서 플롯을 해지해 줄 데가 없다고요. 두 개든 세 개든 여러 개든 가로로 배열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얘처럼 이렇게 묶어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요 얘를 기초로 해서 여기 뒤에다가 공백을 만들고 요 자리에다가 공백을 만들고 플롯을 해지해 줄 수 있는 걸 쓸 수가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공통적으로 잡아서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clear fix라는 걸 쓴다라고 했잖아요. HTML에다가 지금 clear fix라는 걸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CSS에서 clear fix의 스타일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clear fix라는 건 공통으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어디에 넣어주시는 게 좋냐면 리셋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리셋 CSS에 가서 저 클래스명이 있으면 이 요소의 어디 컨텐츠에 이 요소의 어디 컨텐츠 이 요소의 컨텐츠가 얘지 않습니까? 이 요소의 어디 뒤에 요 자리에다 공백을 만들고 플롯을 해지해줘라 라고 해서 써줘야 된다고요. 써볼까요? 리셋에 가서 요소의 뒤에 after 공백을 만들고 컨텐트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어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로 쓰고 있었고 우리는 그냥 블록 요소인 제로 씁니다. 플롯이 어느 방향에 걸려 있든 간에 그걸 해지해 라고 해서 이렇게 한 줄을 써줘야 리셋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플롯을 해지해 줄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한테다가 클래스명 clear fix를 넣어주시면 되시겠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랑 비주얼상은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검사를 해보면 이제 검사를 해보면 컨테이너의 높이가 이렇게 온전하게 다 잡히고 있다고요. 파랗게 이렇게 온전하게 잡히고 있어야 CSS를 제대로 잡으신 거라고요. 지금 현재 로고가 왼쪽에 있고 얘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얘부터 해볼까? 오른쪽에 있는 메뉴부터 지금 새로 나오는데 이거 가로로 바꿀게요. 얘가 지금 누구 때문에 새로 나오고 있냐면 이 li가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너비를 차지하는 게 이 li가 부모가 만든 너비 안에서 다 쓰고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한테 차곡차곡 너도 왼쪽으로 가 라고 플롯을 걸어줘야 제가 가로 배열이 될 거라고요. 누구한테? 내부 안에 UL의 li한테 가서 스타일 CSS에 갈게요. 내부 안에 UL의 li한테 가서 플롯을 left를 걸어줘야 이게 가로 배열이 될 거라고요. 이 상태에서 봅니다. 자, 이렇게 가로 배열해 주었고요.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왼쪽에 로고로 와 볼게요. 자, 로고가 클릭을 하면 완료본을 볼게요. 완료본을 봤을 때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보든 어바웃 페이지를 보든 제가 이 로고를 클릭하면 홈으로 와요. 제가 누굴 클릭한다고요? 로고를 클릭하면 홈으로 와야 된대. 그러면 지금 배경을 지정을 하는데 H1에다 배경을 지정하는 겁니까? H1 안에 있는 A에다 배경을 지정하는 겁니까? 이게 클릭하면 링크가 가야 된다고. 누구한테 지정하는 거예요? H1입니까? H1 안에 있는 A입니까?
링크가 걸리는 건 무슨 요소입니까? A지 않습니까? A에다가 해야죠. A에다가 크기를 주고 A에다가 배경을 지정해야지 H1에다 주시면 안 된다고요. 링크가 걸리는 건 A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한다고요? 로고 안에 얘한테다 크기를 주고 얘한테다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요. 잘못해서 얘한테다 백그라운드를 지정하고 여기 있는 글씨를 멀리 보내버려야지 하면 이 A 태그 자체가 날아가 버린다고요. 링크가 안 걸리게 된다고요. 링크가 걸리는 건 누구니까? 로고 안에 이 요소니까 얘한테다 스타를 잡으시는 거예요. 로고 안에 A에 가서 스타를 잡을게요. 로고 안에 A 태그에 가서 잡는다고요. 자, 그럼 뭐 확인합니까? 얘한테다가 width 이미지에 넣으려는 width 확인하고 height 확인하고 백그라운드 지정해야지. 백그라운드 URL 지정하고 반복되지 말라고 하고 안에 글씨랑 겹칠 거니까 글씨는 멀리 보내기 위해서 텍스트 인덴트 해서 멀리 보내버린다고요. 그런데 위드를 줘봤자 A 태그는 인라인 요소니까 크기를 못 알아먹을 거니까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H1이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너비를 다 써 라고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안에 내용만 채워주시면 되겠죠? 메뉴의 높이가 몇인가요? 54에 54짜리네요. 또 그럴 것이 27픽셀에 두 줄 썼으니까 54에 54겠죠? 54 54. 그 다음에 지금 CSS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스 폴더 안에 로고 PNG니까 경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고 보자고요. 로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메뉴의 스타일을 잡아주세요. 이제 메뉴의 스타일을 잡아 달랍니다. 메뉴는 지금 얘예요. 우리가 가로 배열로 일단 해놓은 상태인데 간격을 한번 먼저 볼까요? 포토샵에 보면 메뉴 사이의 간격이 몇 정도가 있나 볼게요. 마키 툴을 이용해서 보니까 약 27 정도가 있네요. 그쵸? 양옆에 27 정도가 있으니까 간격부터 주겠습니다. 저는 마진을 레프트로 주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주고 굳이 막내를 불러서 오른쪽에 막내를 빼신 분이 있어요. 왼쪽으로 마진이 있어도 크게 디자인이 없다고요. 굳이 오른쪽을 주시면 LI에 막내 불러와서 오른쪽에 마진을 빼야 되잖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왼쪽으로만 주겠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격을 떨궈 주고 그 다음에 누구의 스타일? 안에 A의 스타일 볼게요. 마진을 레프트로 주는 게 좋겠다고요. 자, A의 스타일 볼게요. 일단 우선 컬러가 흰색이고 대문자입니다. 그죠? 글씨 변신 트랜스폼 그리고 밑줄이 있죠? 글씨 장식 난 해서 밑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폰트 확인하고 해줘야 되겠죠. 폰트 포토샵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폰트를 확인해 보면 오픈 산스 볼드의 14픽셀의 대문자의 흰색이고 혹시 자간이 있나? 자간이 100이 있네요. 자간이 있다고요. 오픈 산스의 볼드의 14픽셀의 자간이 있습니다. 14픽셀의 흰색의 폰트 볼드 14픽셀 라인 하이트 54 얘가 두 줄을 쓰고 있는 것 중에 가운데 아닙니까? 그리고 오픈 산스였지? 그러면 별도로 폰트는 잡을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노멀로 해볼게요. 잠깐만 이탈릭 노멀 이게 이 자리에 오던 게 맞나? 해봐야 알겠네. 해볼게요. 순서를 보니까 폰트의 스타일, 그 다음에 폰트의 웨이트, 그 다음에 사이즈와 라인 하이트, 패밀리까지 있으니까 폰트의 스타일을 먼저 앞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폰트의 스타일 노멀 14픽셀에 54픽셀 뒤에 패밀리가 없어서 얘가 에러가 나는 것 같아. 패밀리까지 적고 한번 볼게요.
그렇죠? 네. 얘가 합쳤으려면 반드시 패밀리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탈릭으로 되어 있던 걸 바로 세웠고 레귤러가 아니라 볼드로 했고 14픽셀이고 오사는 왜 오사입니까? 얘가 이 두 줄의 높이 안에서 요 두 줄의 높이 안에서 센터 아닙니까? 위에 아까 패딩에서 27을 만드는 건 있으니까 얘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이 정도뿐이 없다고요. 거기 안에서 글씨가 가운데 있으라고 해서 라인 하이트를 5사를 준다고요. 네요. 레터 스페이싱 0.1 추가할게요. 지금 보면 UL의 높이가 안 나오니까 얘한테도 클리어 픽스를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얘한테 플로를 걸어서 이 UL이 얘들의 자식 요소의 높이를 못 알아보는 바람에 높이가 안 나오던 걸 좀 전에 확인을 해봤을 때 얘의 높이가 이렇게 제로로 나오고 있었다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나오게끔 클리어 픽스를 이렇게 추가해 주세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높이가 세로 고침했고요. 높이가 검사 UL의 높이가 이렇게 온전하게 제대로 나오는 게 맞는 거라고요. 요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이렇게 높이가 나와 줘야 된다고요.